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오늘 주요 헤드라인 소식입니다. 오늘 코스피는 2,300선에 안착하지 못하고 다시 후퇴했습니다. 상장사들의 실적 개선과 대선 이후 정책 기대감이 겹치면서 호재가 됐지만 단기 변동에 대한 우려도 만만치 않다는 분석입니다. 올해 1분기 우리나라의 외환 거래가 하루 평균 500억 달러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 1분기 국내 은행 및 외국은행 국내 지점의 하루 평균 외환 거래액은 499억 8천만 달러로 작년 4분기보다 11.9% 늘어난 수치입니다. 오늘 한국은행 발표에 따르면 지난달 수입 물가지수 잠정치는 81.79로 3월보다 0.5% 올랐습니다. 이는 2월과 3월 연속으로 내렸다가 석 달 만에 상승한 것으로 국제 유가 상승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LG전자가 주가가 이달에만 16%가량 오르고 장중 82,000원을 넘어서면서 최고가를 기록했습니다. 올 들어서만 무려 55% 급등한 것으로 가파른 오름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더 오를 만한 여력이 있을지 언제쯤 매도하는 게 유리할지 등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네, 오늘 코스피 지수는 전일 대비 2.25포인트 내린 2293.08로 마감했습니다. 코스닥 지수는 2.11포인트 올라 641.22포인트로 장을 마쳤습니다. 유가증권 시장에서는 외국인이 막판 사자로 돌아서면서 60억 원 이상을 순매수합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는 외국인 홀로 순매수 이어갑니다. 네, 안녕하세요. 평택촌놈의 정석투자 MC 김은혜입니다. 자, 오늘 수요일입니다. 벌써 수요일까지 다가왔는데요. 오늘 날씨 어떠셨나요? 마치 여름이 온 것 마냥 정말 따뜻하고 따뜻하다 보다 좀 덥게 느껴지는 날씨였는데요. 이렇게 상반기가 흘러가고 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시장에 대한 걱정도 많으실 테지만요. 저희와 함께 하신다면은 그 고민들 없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샵 0082번으로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종목과 고민 있으시다면요. 바로 문자 주시면 되겠고요. 아울러 저희가 방송 중에 제공하는 정보는요. 전문가의 조언입니다. 투자 시 참고만 하시고요. 시청자 여러분들의 직접적인 판단으로 현명한 투자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수요일도 힘차게 출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실 분이죠. 정우영 대표님을 지금 소개합니다. 네, 정우영 대표님 지금 바로 만나볼게요. 대표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대표님 복장에서도 볼 수 있듯이 오늘 많이 더웠죠. 날씨 어떻게 보셨어요? 네. 네, 덥기도 덥고요. 넥타이를 매면 늙어 보인다 그래갖고 좀 한 살이라도 젊어 보이려고 넥타이를 안 맸습니다. 오늘 노타이에 대한 복장을 하셨는데 한결 좀 이렇게 가벼워 보이고 그리고 정말 젊어 보이시는 것 같아요. 네, 네, 매일매일 다른 모습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도 정우영 대표님과 1시간 동안 정석 투자를 통해서 시장 대응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자, 오늘 양시장 좀 엇갈린 흐름을 보였는데 오늘장은 어떻게 대표님이 한마디로 정리를 해봤을까요? 바로 오늘장 키워드 화면 통해서 확인합니다. 네, 평택촌놈의 오늘장 한마디입니다. 아직 끝나지 않은 혼조세 구간이라고 꼽아주셨네요. 네, 오늘장 코스피는 잠시 쉬어가는 흐름을 보여줬고 반대로 코스닥은 조금은 올라졌습니다. 오늘 하루 동안 뉴스를 들으신 분들이라면 중국의 이 사드 보복에 대해서 완화될 것이라는 그런 기대감에 엔터주들이 올라서인지 코스닥 쪽에서 조금 힘을 얻는 것 같은데요. 자, 혼조세 아직 끝나지 않았다고 했는데 바로 풀이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오늘장 키워드 풀어주시죠.
네, 오늘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약보합으로 끝났고요. 코스닥은 살짝 올랐죠. 근데 내용을 들여다보면 그렇게 나쁘진 않아요. 왜 그러냐면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대형주, 중형주는 지수가 하락했거든요. 근데 소형주는 플러스가 나왔어요. 그리고 오늘 코스피하고 코스닥하고 전체에서 플러스 5% 이상 종목이 71개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히려 실속이 있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 얘기를 꼭 하고 싶어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파생하시는 분들, 선물 옵션 하시는 분들은 지수가 상당히 중요하겠죠. 그런데 현물 하시는 분들은 어차피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여기서 제가 볼 때 추가 상승도 가능하지만 돌발 변수가 나와서 급락하지만 않으면 저는 오히려 이렇게 좀 혼조세 구간이 더 낫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냐? 혼조세 구간이면서 종목 장세를 하면 그게 더 실속이 있거든요. 제가 재미난 얘기 하나 해드릴게요. 제가 어릴 때 교육받은 내용인데요. 이런 상태가 제일 좋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국가는 중진국보다는 높고 선진국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내가 잘 사는 이 상황이 제일 좋다고 합니다. 왜 그러냐면 중진국 이하가 되면은 국가적인 혜택을 못 받아요. 선진국이 되면 좋을 것 같죠? 그렇지 않습니다. 고물가, 고실업, 고세율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지수도. 지수도 똑같은데요. 지수가 계속 가면 좋을 것 같은데 그만큼 가격 부담이 생겨요. 물론 내려가면 안 좋겠죠. 그래서 지수는 적당히 추세 박스권 움직이면서 종목 장세 나오고 내가 수익 나오면 되는 거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현물 투자자가 90%가 넘습니다. 그래서 지수는 뭐 이렇게 신경 쓰지 말아달라 이렇게 부탁드리겠고요. 오늘 꼭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었어요. 두 가지인데요. 항상 평철에게 물어봐를 통해서 이제 매일같이 제가 상담을 해드리는데 반복적으로 계속 하는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매일 보신 분들은 확인 차원이고요. 오늘 처음 보셨거나 이제 가끔씩 보시는 분들은 꼭 알아두실 필요가 있어서 제가 두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차트 이론인데요. 중기 추세는 61선과 121선을 보는 거로 판단하고요. 그 다음에 단기 매매는 21선 기준이다. 이거를 제가 반복적으로 많이 말씀드렸었는데요. 이 설명을 역시 차트를 봐야겠죠? 잠깐 화면을 보시겠습니다. 화면 보시면 지금 왼쪽 편에 라인이 있을 겁니다. 네, 수직선이 있죠? 조금 더 제가 이걸 확대시켜서 보여드릴게요. 네, 지금 보이죠? 보시면은요, 이게 이제 그 검은색이 21선이고요. 파란색이 61선, 빨간색이 120선입니다.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요 파란색 61선이 빨간색 121선을 돌파하면 이때부터 우리가 상승 추세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확인 매매 시점에서 정확하게 이제 이걸 갖고 판단하는데요. 이걸 좀 더 제가 보여드릴게요. 보시면 왼쪽에 이제 상승 추세가 시작됐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작년 5월 초순이었습니다. 그때부터 상승 추세가 시작된 거예요. 그리고 21선 얘기했잖아요. 무슨 얘기냐? 21선 이탈했을 때 눌림목 매수했어야 되는데 그럼 보세요. 검은색 21선이라고 그랬죠. 21선 이탈이 계속 나옵니다. 계속 나오죠. 또 중간중간에 나옵니다. 이게 흔히 하는 말로 이게 바로 눌림목 매수라는 얘기예요. 이게 삼성전자 갖고 제가 설명드린 건데요. 이것만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도 당황하지 않아요. 그러면 중기 추세가 반대로 121선이 더 높으면 어떻게 할까요? 그럼 정말 짧게 보시는 거고요. 만약에 이렇게 상승 추세인 종목이 있다. 그런데 21선 아래에서 잡았다. 그럴 경우 어떻게 하느냐? 뭐 단기로 끝날 수도 있고 추세로 끝날 수도 있고 그건 그때 가서 결정하는 거죠. 그래서 일단 이거를 꼭 여러분들이 좀 알아주시면 좋겠다 설명드리겠고요. 또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업종과 테마에 대해서 이제 하나 더 설명하겠는데요. 중국의 사드보복 관련주가 대부분 다 고평가되어 있어요. 대부분 다. 물론 아닌 경우도 있지만 거의 다 고평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단기 반등 차원으로 보고 있다. 이걸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추세적으로 갈 것 같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겠는데 어쨌든 두 가지 여러분들이 꼭 유념하시면서 앞으로 대응하시면은 큰 흐름을 여러분들이 잘 잡으실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항상 정석 투자를 통해서 반복을 해주시는 내용이기도 한데 맞습니다. 오늘 지금 TV를 켜신 분들을 위해서도 대표님이 다시 상세하게 설명 도와주셨으니까요. 이 내용 잘 기억하시면서 적용을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키워드 이렇게 상세하게 풀어봤고요. 양시장에 대해서 더욱더 세심하게 알아봐야 되겠죠.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오늘은 좀 쉬어가는 흐름이었고 코스닥이 오랜만에 올라와줬습니다. 코스닥 쪽에서는 외국인 쪽에서 수급이 많이 들어오고 있는 것 같은데요. 대표님 양시장 더욱더 자세하게 정리해볼까요? 네, 오늘 코스피가 상대적으로 약했습니다. 근데 어떻게 약했는지 제가 화면을 통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거 한번 보시면은요, 이게 뭐냐면 삼성전자입니다. 삼성전자의 분봉인데요. 장 초반의 저점을 결국 깨질 않았습니다. 네, 깨질 않았죠? 분명히 깨지 않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종가는 이 정도에 끝났습니다. 이번엔 선물 보겠습니다. 선물 보시면 역시 같습니다. 자, 장 초반의 저점을 깨질 않았습니다. 그리고 종가는 나름대로 괜찮게 끝났죠? 그리고 제가 어제 그런 말씀 드렸었잖아요. 초반에 좀 혼조세일 때 매수에 가담하자 그랬는데 선물은 오늘 아마도 제 조언들을 하신 분들은 무조건 평가회로 끝났을 겁니다. 자, 이번에는요, 제가 코스피를 보겠습니다. 자, 어때요? 장 초반의 저점을 깼죠? 네, 상대적으로 약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세 가지를 여러분들이 항상 분석하셔야 됩니다. 무슨 얘기냐? 코스피, 선물, 삼성전자를 분석해서 이런 거를 저점 고점을 분석하면서 오늘 시장이 좀 약하다 강하다 이걸 좀 판단하셔야 되거든요. 왜 중요하냐? 이게 누적되면서 추세가 결정되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시장에 대해서 상당히 거시적으로도 보지만 굉장히 미시적으로도 보거든요. 그래서 이걸 보시면서 여러분들이 대응해 주셔야 되는데 그 이유가 뭐냐? 대형주하고 중형주가 약하다는 거죠. 그럼 왜 약할까요? 간단합니다. 최근에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제가 계속 그런 말씀 드리잖아요. 그러면은 이제는 코스피 우량주 하지 말고 코스닥 쪽으로 하고 만약에 코스피 하더라도 소형주 하자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이런 흐름을 보면서 그 다음에 종목을 찾으면서 가치 분석하고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차트 분석하는 거예요. 네, 그 순서대로 하시는 게 맞겠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는 오늘 좀 음봉이라서 좀 아쉽긴 한데 어쨌든 상승 마감 해줬고요.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제가 볼 때는 지루한 박스권 행보 구간을 지속하고 있는데요. 양봉 마감해서 다행입니다. 잠깐 차트를 보시겠습니다. 제가 삼성전자를 꼭 설명을 드릴 게 있어요. 뭐냐면요. 지금 삼성전자를 여기서 보시면은요. 이제 요거를 일봉 보여드릴게요. 왼쪽에 박스가 있고 오른쪽에 박스가 있죠. 왼쪽 박스 구간에서 이제 78만 주를 매도했습니다. 외국인들이. 그리고 그 이후에 올라갈 때 구간에서 이제 약 한 6만 주 정도 매수했거든요. 사실 78만 주가 매도라 하면서 이 정도 밀렸으면 굉장히 강한 거죠. 그리고 6만 주 순매수를 하는데 이렇게 탄력이 좋으니까. 그래서 제가 어제도 그런 말씀 드렸었죠. 자사주로 하락 방어하고 그다음에 뭔가 좀 더 추가적인 물량이 있지 않느냐. 예. 그리고 목표를 설정하고 지금 움직이지 않냐.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왜 그런지에 대해서 제가 방송상으로 말씀드릴 수가 없고 어쨌든 크게 걱정은 안 해도 된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양시장에 대해서 더욱더 꼼꼼하게 짚어주셨습니다. 거시적인 관점과 그리고 미시적인 관점을 통합해서 말씀을 해주셨으니까요. 여러분들도 시장 분석하실 때 잘 참고해보시기 바라겠고요. 자, 이런 시장 속에서 내일장을 또 어떻게 전개가 될지 궁금한데 바로 전망도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내일 양시장에 대해서는 내일장 전망 어떻게 보고 계시나요? 내일 삼성전자가 1% 이하로 하락하지만 않으면 저는 상승 가능하다고 보고 있고요. 코스닥은 이제 더 이상 종속 변수가 아니라 이제 독립 변수로서 작용하지 않을까, 그래서 상승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사실 냉정하게 말하면 코스닥은 종속 변수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 그래요. 근데 미국은 어떻습니까? 지금 다우존스보다 나스닥이 더 강하잖아요. 이건 뭐 독립 변수 정도가 아니라 오히려 더 강한 이런 흐름인데요. 이제는 이제 독립변수 무슨 얘기냐? 코스피가 올라가든 내려가든 그거하고 상관없이 자기의 길을 가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앞으로 코스닥에 대해서는 분명히 좋은 결과가 나올 거라고 거의 확신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내일장 전망에 대해서 짚어주셨는데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삼성전자를 좀 중점으로 보자라는 지수에 대한 예측을 해주셨고 이제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코스피의 종속 변수가 아닌 독립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독립 변수로서 시장을 좀 바라봐야 되지 않을까 그런 전망까지 해주셨습니다. 자, 오늘장 정리와 함께 내일장 전망도 알아봤고요. 이어서 종목 이슈와 공시 분석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어떤 종목이 떴을까요? 바로 화면 통해서 확인합니다. 네, 오늘 종목 이슈와 공시사항입니다. 먼저 첫 번째 종목은 메디포스트가 올라왔습니다. 오랜만에 제약주가 올라왔는데 줄기세포 기반 신경질환 치료제 특허 취득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종목은 삼성 SDI인데요. 외인 쪽에서 러브콜의 52주 신고가를 경신했다는 소식입니다.
자, 이어서 중공업 관련된 종목이 올라왔어요. 세진중공업이 올라왔는데 현대 미포조선과 153억 원 규모 공급 계약 소식 또한 들려왔습니다. 다음 종목은 SKC 코오롱 PI입니다. 1분기 깜짝 실적의 강세 흐름 보여졌네요. 네, 첫 번째 종목은 많은 분들이 이제 제약바이오라든지 뭐 줄기세포 관련돼서 항상 뭐 각광을 받았던 그런 종목이에요. 메디포스트가 오랜만에 올라왔는데 줄기세포 기반 신경질환 치료제 특허 취득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최근에 작년 12월에 최저가 49,650원을 기록을 하고 그 이후에 지금 현재 가격 65,300원까지 올라왔습니다. 하지만 이전에 그런 상승세에 비교해서는 상당히 낮아진 금액이기도 한데요. 바로 전략 들어보도록 하죠. 대표님, 메디포스트는 또 어떻게 접근하면 좋을까요? 네, 적정 주가 대비로는 고평가되어 있지만 사실 바이오는 이 정도는 고평가도 안 해요. 기본적으로 바이오 종목들은요, 작게는 5배, 많게는 20배 고평가된 종목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메디포스트는 일단 적정 주가는 신경 쓰지 마시고요. 전략부터 짜드린다 그러면 보유자는 홀딩하시고요. 미보유자는 21선 전후에서 전업 단기로 접근하자 이렇게 설명드리겠는데 잠깐 화면을 보시겠습니다. 메디포스트 월봉을 먼저 보여드릴게요. 월봉을 보시면은 이 종목 같은 경우 어떻습니까? 지난 2011년에 엄청나게 올라갔습니다. 네, 무지막지하게 올라갔죠. 그때 가격에 비하면 약 한 4분의 1 정도 되고요. 그 다음에 일봉 보여드릴게요. 어떻습니까? 그 이후로 쭉 빠졌다가 2015년에 다시 한번 반등 나오고 그리고 또 지금 이제 올라오려고 하는 그 자리인데요. 제가 방송을 통해서 그렇게 말씀드린 적이 있었죠. 급등한 종목, 최고점 찍고 내려간 종목은 최소한 2년 정도 지나야지 반등 나온다. 그렇게 얘기했었잖아요. 보세요. 2011년에 한번 폭등했었죠. 그리고 쭉 밀렸다가 2014년 말에 올라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2015년에 또 역시 급등해졌습니다. 현재 어떻습니까? 거의 2년이 다 돼가고 있죠.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 기술적으로는 전혀 문제가 없고요. 특별한 일이 없으면 올라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조금 전에 그 강의해드린 내용을 다시 한번 반복하는 차는 설명드리겠습니다. 제가 그랬었죠. 61선이 121선 돌파했다. 그럼 뭐다? 상승 추세입니다. 그럼 언제 매수해야 될까요? 좀 전에 설명해드렸죠. 네. 검은색 21선 아래. 딱 이 구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메디포스트를 통해서 제가 다시 한번 강의 내용을 전달한 건데요. 이렇게만 좀 참고하셔도 수월하고요. 이 종목 같은 경우 21선 만약에 이탈 안 한다. 그럼 안 잡으면 되는 겁니다. 다른 종목 잡으시면 되니까 꼭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메디포스트 같은 경우에는 2015년과 그리고 2014년 상당히 가격대와 지금의 비교해서는 엄청납니다. 2014년에는 169,700원까지 올라주는 흐름인데 자, 지금 시점에서는 보유자에 대해서는 홀딩 그리고 미보유자에 대해서는 21선 전후 전업 단기 전략으로 접근하시라는 그런 말씀까지 해주셨습니다. 자, 이어서 빠르게 다음 이슈 살펴봅니다. 삼성 SDI가 외인 쪽에서 러브콜의 52주 신고가를 경신했다라는 소식입니다. 차트가 정말 엄청난 그 경사도로 빠르게 우상향하고 있고 오늘 15만 5천 원입니다. 장중에는 15만 7천 원까지도 찍기도 했는데 바로 여쭤보도록 하죠. 대표님, 삼성 SDI 상당히 탄력이 좋습니다. 어떻게 보고 계세요? 네, 적정 주가 대비는 저평가되어 있고요. 보유자들은 매도하시는 게 낫습니다. 그리고 21선 이하의 직장인 단기로 접근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삼성 SDI 같은 경우는 제가 볼 때는 외국인들이 계속 매수해서 올라가긴 했는데 전 한계치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이 그때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삼성 SDI에 대해서는 보유자 매도에 대한 의견을 주셨습니다. 21선 이하의 직장인 단기로 접근하라는 그런 전략까지 짜주셨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종목은 세진중공업입니다. 이 현대 미포조선과 153억 원 규모의 공급 계약 소식이 들려왔는데요. 세진중공업 오늘 보합권에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3,585원. 밑꼬리가 길게 달린 건가요? 거래량이 좀 많이 나와졌는데 오늘은 도찌로 십자가로 마감을 했네요. 바로 여쭤보도록 하죠. 대표님, 세진중공업 최근에 그 전거래일에는 아랫꼬리가 상당히 달렸고요. 거래량도 많았는데 이 종목 어떻게 보고 계세요? 네, 저평가되어 있고요. 보유자는 홀딩하시고 미보유자는 21선 전후에서 전업 단기로 접근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종목은 이미 저점 찍고 올라가는 추세인데 제가 볼 때는 조선주들
전반적으로 이제 부품주들 관련해서 이제 반등 추세가 시작되기 때문에 이 종목도 그런 자원이다 볼 수 있겠고요. 잠깐 화면을 보시겠습니다. 화면 보시면은요, 보세요. 이 종목 같은 경우에 이제 저점 라인이 작년 12월에 있습니다. 그리고 저점을 계속 높여가고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최근에 거래량이 엄청나게 한번 발생하면서 밀리긴 했는데, 참 다행스럽죠. 엄청나게 거래가 터진 이후로, 그러니까 크게 밀리지 않고 특히 어제 아래 꼬리가 달렸다는 게 이게 굉장히 긍정적인 시그널이다 볼 수 있겠고요. 자, 조금 전에 강의했던 내용 또 반복되죠. 자, 파란색 61선이 빨간색 121선 위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상승 추세죠. 그리고 검은색 21선 아래에서 매수하는 것이 물리목 매수다. 딱 맞잖아요. 어제 같은 경우도 어떻습니까? 딱 맞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단 제가 말씀드린 이 원칙대로 하면은 물론 항상 수익 나는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차트 이론이라고 하는 것은 100%짜리는 절대 없어요. 근데 확률이 높아진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 각종 주식책을 보시잖아요. 그러면 아마 거의 90%가 똑같을 겁니다. 왜 그러냐면 서로가 베끼고 심지어 저자가 안 써요. 자기도 내용을 모르는 주식책들이 있어요. 저한테도 대필로 하면 어떻게 했냐 해갖고 그런 제안 많이 들어왔어요. 전 그런 적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들은 왜 이 말씀드리냐. 저는 정말로 제가 직접 고민하고 생각했었고 어디 거 참고한 것도 없고 정말 속된 말로 맨 땅에서 헤딩한 거예요. 완전히 제가 다 찾아낸 겁니다. 그래서 오랜 시간 동안 경험으로 제가 터득한 거기 때문에 활용하시면 상당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세진중공업에 대해서는 차트 보니 저점도 높아지고 있는 상태고 보유자에 대해서는 홀딩 의견을 주셨습니다. 잘 참고해 보시기 바랄게요. 자, 이어서 다음 소식은 SKC코롱 PI입니다. 1분기 깜짝 실적이 나왔어요. 실적 강세로 인해서 오늘도 7% 넘게 상승을 해주고 있습니다. SKC코롱 PI도 7월이죠. 작년에 저점을 기록한 이후 꾸준하게 올라오고 있는 종목이긴 한데요. 바로 여쭤보도록 하죠. 대표님, SKC코롱 PI는 어떻게 보고 계시나요? 네, 이 종목은 탄력이 상당히 좋습니다. 그래서 보유자는 홀딩하시고 미보유자는 61선과 121선 절업 단위로 접근해 주는 게 좋겠는데요. 화면을 보시겠습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는 탄력이 좋은 정도가 아니라 좀 좀 무지막지하다고 봐야죠. 한번 보실래요? 추세적으로 엄청납니다. 왜 그러냐면 이 종목은 저점이 작년 6월이었어요. 그 이후로 상당히 좀 좋습니다. 추세는 무지막지하게 강한데 이런 경우는 제가 이제 그 말씀 드릴게요. 워낙 탄력이 좋았기 때문에 이건 21선 적용하기에는 지금은 맞지 않습니다. 이 종목도 상승 추세가 언제였었죠? 바로 여기였습니다. 요 구간에서 이게 돌파가 됐잖아요. 61선이 120선 돌파 때문에 상승 추세 시작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끊임없이 21선 아래에서 매수 기회가 계속 왔어요. 그죠? 네, 현재 계속 왔습니다. 최근에 엄청나게 왔어요. 여기까지, 그죠? 그러니까 엄청나게 많이 왔는데 이제는 그 저점 대비로 100%가 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정도 되는 종목 같은 경우에는 21선 매매하기에는 좀 약간 이제 불안하게 시작하겠죠. 그래서 이 정도 되면은 60일하고 120일 정도 조정을 받으면 들어가고 아니면 안 들어가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바닥에서 탈출하는 종목, 횡보하다가 올라가는 종목 같은 경우에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그 이론대로 하시고요. 이렇게 엄청나게 올라간 거는 이제는 21선 보고 들어가기에는 좀 위험하다. 그래서 그 기준대로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SKC코롱 PI는 최근에 탄력이 상당히 좋아 보인다라는 말씀과 함께 보유자에 대해서는 홀딩, 그리고 미보유자에 대해서는 61선, 120선 전업 단기로 접근하시라는 전략, 그리고 앞에서도 내용을 통해서 교육을 통해서 알려주신 내용을 이렇게 여러 종목에 의해서 또 반복적으로 짚어주시니까요. 여러분들도 다양한 사례 속에서 잘 짚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의 종목 이슈와 공시사항 알아봤고요. 이어서 오늘의 우량주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보시죠. 네, 오늘의 평택촌놈의 오늘의 우량주입니다. 첫 번째 종목은 LG생활건강 올라왔고요. 두 번째 종목 오랜만에 올라왔어요. 하나테크인도 올라왔습니다.
네, 오늘 앞에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아모르퍼시픽을 중점으로 상당히 뭐 화장품 종목들, 소위 뭐 사드 보복으로 인해서 좀 피해를 받았던 그런 엔터지와 화장품 종목들이 좀 들썩이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는데 오늘 LG생활건강이 첫 번째 우량주로 꼽아주셨습니다. 바로 분석을 해보도록 하죠. 대표님, LG생활건강 오늘 우량주 꼽아주신 이유가 어떻게 될까요? 네, LG생활건강은 적정 주가가 한 31만 원이고요. 현재 한 3배 이상 고평가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보유자는 매도하시고요. 미보유자는 관망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고평가됐다는 게 그리고 저는 중국을 믿지 않습니다. 중국의 그동안의 어떤 그 행위라든가 전략을 보면은 도무지 믿을 수 없는 민족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보시기 바라겠고 또 한 가지 제가 이제 일침을 가한다 그러면 말은 참 갖다 붙이기 나름인데요. 화장품주에 대해서 뭐 사드 보복 얘기하는데 그럼 저는 그걸 말하고 싶어요. 그럼 사드 보복 있기 전부터 내려간 걸 어떻게 설명할 겁니까? 논리적으로 말이 안 되잖아요. 잠깐 화면 보시겠습니다. LG생활건강 같은 경우에는 어떠냐면은 고점이 작년 7월이었습니다. 네, 최고점이에요. 그리고 사드 보복 때문에 하락했다고 볼 수 있는 게 작년 가을 이후거든요. 네, 그리고 설치된 건 최근이었었죠. 그러면 도대체 여기서 왜 내려갔는데요? 그 설명을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어차피 내려가고 있던 종목 더 내려가니까 갖다 붙이는데 물론 어느 정도 타격이 있었던 것도 맞아요. 사드 보복으로 인해서 이제 타격이 좀 있었죠. 근데 그 전부터 이미 내려갔다는 걸 명심하시기를 바란다. 그런 측면에서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화장품주 그리고 사드 보복과 관련된 종목들 단기 반등으로만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참 이런 뭐 이슈가 있을 때 시장에서는 이유를 원인을 찾아내려고 이런 굵직한 이벤트를 끌어다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대표님이 좀 짚어주신 것 같고요. LG생활건강을 비롯해서 이제 화장품주들이 좀 올라오고 있는데 이런 반등, 이런 상승세는 단기 반등으로만 좀 보고 대응을 해보자라는 그런 말씀 해주셨습니다. 자, 이어서 하나테크인도 볼게요. 하나테크인 방위산업으로도 좀 엮여 있기도 하고요. 많은 부분에서 관심을 가지실 것 같은데 하나테크인 오늘장 흐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좀 빠졌네요. 4% 가까이 빠지면서 48,500원에 마감이 됐습니다. 대표님, 하나테크인은 어떻게 접근하면 좋을까요? 네, 저평가 종목이고요. 네. 방산주 개념을 떠나서 여러 가지로 좋은 종목이에요. 그래서 직장인 단기로 61선과 121선 분할 매수 하시고 손절가 한 10%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종목은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하나테크인에 대해서는 적정 주가 대비 저평가되어 있는 그런 구간입니다. 말씀해 주셨듯이 방위산업 업체 이외에도 좀 사업적으로도 많은 그런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데 직장인 단기로 61선과 이 121선 분할 매수로 대응을 해보자라는 그런 종목으로 꼽아주셨습니다. 자, 오늘의 우량주죠. LG생활건강과 하나테크인 두 가지 종목 알아봤고요. 이어서 오늘의 개별주 바로 화면 통해서 확인하시죠. 네, 평택촌놈의 오늘의 개별주입니다. 첫 번째 종목은 파라다이스고요. 자, 그리고 두 번째 종목은요, 능률교육이 올라왔습니다. 네, 오랜만에 파라다이스가 다시 한번 올라왔네요. 파라다이스 오늘장 7% 넘게 상승하면서 17,050원에 마감했습니다. 카지노 업체로만 알고 계셨겠지만 이전에 대표님이 카지노뿐만이 아니라 정말 다양한 사업을 영위한다 하면서 자신의 사답을 또 말씀을 해주셔서 설명 보충을 해주셨는데요. 오랜만에 올라왔습니다. 궁금한데요. 바로 들어보도록 하죠. 대표님, 파라다이스 오늘 개별주 어떻게 보고 계시나요? 네, 적정주가 36,000원이고요. 당연히 저평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은 중기 보유를 하던가 아니면 단기 매도 후 재매수를 하시던가 보유자는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제 판단으로는 이 종목은 상당히 좋은 종목이에요. 카지노하고 관련 없이 다른 것들도 굉장히 좋은데 잠깐 화면을 보시겠습니다. 보시면은 지난 2014년이었죠. 그때 엄청나게 한번 올라갔어요. 근데 제가 이거를 처음 고민했던 게 2012년이었습니다. 사실은. 그때 이제 10,000원 이하였었는데 그때 고민하다 사실 추천을 못했는데 그 이후로 이제 계속 내려오면서 단기 매매는 여러 번 시켰습니다. 근데 최근에 보시면은 어때요? 굉장히 탄력이 좋죠. 그래서 그냥 묻어두던가 아니면 한번 던졌다 다시 잡는 것도 나쁘지 않고 그럼 던졌다 다시 잡으면 어디서 잡아야 될까요? 네, 원리는 똑같습니다. 자, 여기서 상승 추세로 전환이 됐죠. 그리고
21선 아래에서 잡으면 되거든요. 그래서 그 원리대로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어쨌든 파라다이스는 여러분들이 그 코스닥 종목 중에서는 정말로 괜찮은 종목 한 5개 꼽아 그러면 그 안에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꼭 기억해 두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좀 꼭 기억을 해봐라라는 그런 종목 흔치 않습니다, 여러분. 파라다이스에 대해서도 짚어주셨는데, 계속적으로 이전에도 반복적으로 짚어주시는 내용도 있고요. 코스닥 쪽에서 저평가 내수주로도 꼽히는 종목인 만큼 잘 구분하셨다가 가격대 잘 대응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첫 번째 종목은 파라다이스 알아봤고요. 이어서 능률교육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교육에 대한 그런 공약이죠. 그런, 공약에 이어서 능률교육 오늘 탄력을 받은 것 같은데요. 오늘장은 3% 넘게 상승을 했지만 윗꼬리가 상당히 많이 달렸고요. 거래량도 전거래일 비교해서 많이 올라와주는 흐름입니다. 바로 여쭤보도록 하죠. 대표님, 오늘 능률교육 관련해서도 많은 분들이 좀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요. 어떻게 접근하면 좋을까요? 이거는 좀 단발성으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서울시 교육청에서 밤 10시 후에 가해 금지 이런 그 정책이 나왔는데 이게 현실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럼 그 많은 학생들 밤 10시 이후에 과외를 받는지 안 받는지 다 확인할 거예요? 이건 말도 안 되는 겁니다. 저거는 일종의 뭐랄까 좀 지침? 이렇게 봐야도 현실적이지가 않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거로 올라갔다는 게 좀 웃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단발성 재료는 될 것 같고요. 능률교육 잠깐 화면으로 보시겠습니다. 보시면은 능률교육 같은 경우에는 오늘 나름대로 잘 갔어요. 윗꼬리를 상당히 길게 달았죠. 그런데 문제는 다시 내려왔어요. 왜? 이거는 사실 좀 웃기는 재료로 갔거든요. 근데 제가 볼 때는 한 번 더 강행할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이제 저점 찍은 이후에 그 다음에 점점 가까워지다 다시 반등 나온 거거든요. 그리고 차트를 보면 이거는 어떤 트렌드라기보다는 그냥 제멋대로 움직이는 그런 성향이 있어요. 그래서 좀 단타 매수가 유입된 것 같은데 그 이전만 하더라도 나름대로 전형적인 엘리어트 파동 이론 그 기준대로 올라갔거든요. 근데 그 이후로는 힘이 없어요. 그래서 이 종목은 만약에 내일도 밀린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느냐. 그냥 한번 단타로 하시고 만약에 난 묻어두겠다. 단기 매매하겠다. 이런 분들은 들어가면 안 됩니다. 왜 안 되는지 아시죠? 바로 하락 추세 종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또 한번 말씀드릴게요. 61선이 위에 있으면은 상승 추세, 아래에 있으면 하락 추세라 그러는데 자 보세요. 여기서 크로스가 됐죠. 파란색이 빨간색보다 어때요? 아래죠. 하락 추세라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일봉 매매로는 적합하지가 않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능률교육에 대해서 오늘장 뜬 이슈에 관련해서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셨을 것 같아요. 교육청에서 이런 오전 5시에서 오후 10시로 제한을 하도록 하겠다라는 그런 조례에 대한 소식이 나왔는데요. 능률교육이 왜 오늘장 이렇게 탄력이 있었냐면 온라인 학습 서비스 개발하는 것으로 이 오프라인 교육 시간 이 제한으로 반사이익을 얻을 것이라는 그런 기대감 같이 가져가고 있습니다. 이런 이슈가 떴을 때 단발성일 건지 아니면은 좀 시간이 오랫도록 지속될 것에 대한 여부를 잘 판단을 하셔야 되는데 대표님께서 그 부분 잘 짚어주신 것 같아요. 일단 능률교육에 대해서는 조금 밀린다면은 단발적으로 좀 접근해 보라는 그런 접근 전략을 말씀해 주셨으니까요. 추세에 맞게 그리고 펀더멘탈과 이런 기술적 분석도 같이 분석해 주셨으니까요. 잘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능률교육까지 알아봤고요. 이어서 마지막 섹터죠. 오늘의 테마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통해서 종목들 만나보시죠. 네, 평택촌놈의 오늘의 테마주입니다. 첫 번째 종목은 보령 메디앙스가 올라왔고요. 두 번째 종목은요, 신원이 올라왔습니다. 네, 보령 메디앙스, 아가방 컴퍼니를 비롯해서 제로투세븐, 관련돼서, 출산 관련돼서, 그리고, 중국의 이런 수출주로도 좀 많이들 알려있는 그런 종목입니다. 오늘장에 5% 넘게 상승하면서 13,300원이에요. 지난 3월 최저 11,100원을 기록한 이후 올라와주는 흐름인데, 바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오늘 보령 메디앙스 테마주로 떴거든요. 어떻게 보고 계시나요? 네, 보령 메디앙스는 출산 장려 관련해서 이제 계속 테마가 되는데 추세가 좀 아쉽죠. 그리고 이제 적정 주가는 9,100원이고요. 잠깐 화면으로 보시겠습니다. 보령 메디앙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화면으로 보시면은요, 이 차트인데요. 어떻습니까? 제가 또 반복적으로 말씀드렸죠. 어떻다고요? 하락 추세예요.
참 무서울 정도로 유지가 되고 있죠. 언제 크로스가 됐냐면 여기서 크로스가 됐습니다. 그렇죠? 파란색 61선이 빨간색 120선 이탈했습니다. 그 이유를 한번 보세요. 계속 날아가죠. 그래서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동평균선에 대한 각종 이론이 우리나라에 많이 있거든요. 근데 저는 그런 거 전혀 안 보고요. 제가 그냥 경험상으로 판단해낸 건데 어때요? 계속 내려가잖아요. 여기서 더 놀라운 거 얘기해 드릴게요. 자, 그러면 이렇게 내려갈 경우에 단기 고점이 어디냐? 바로 21선 돌파했을 때가 단기 고점입니다. 보세요. 결과적으로 여기가 거의 단기 고점이죠. 보세요. 그쵸? 그래서, 가끔 이게 이런 분들이 있어요. 뭐, 개인도 있고 전문가라고 하는 분들도 그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있는데, 뭐, 21선 돌파하면 매수하고 이탈하면 매도하라고. 웃기지 말라 그래요. 하락 추세에서 21선 돌파했을 때가 단기 고점입니다. 그럼 어떻게 되느냐? 단기 고점에서 매수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추세를 볼 줄 알아야 되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하자고요. 하기를 바라겠고. 그 다음에 제가 꼭 그 말씀 드릴게요. 차트 이론은 100% 맞는 건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왜? 등락의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아주 다양한 이유로 주가가 올라가고 내려가기 때문에 차트대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다만 확률상 높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고령 매장수는 제가 볼 때는 그냥 관망하는 게 낫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출산 장려 정책에 의해서 주목을 받고 있는 종목이긴 한데 차트 흐름상 추세가 상당히 하락 추세로 이어지고 있네요. 보유자에 대해서는 매도와 그리고 관망을 하라라는 그런 관점에서 이 종목 꼽아주셨습니다. 자, 이어서 신원이 떴는데 신원 볼게요. 대표적인 뭐 섬유의복 관련된 업종이잖아요. 많은 그런 소위 옷가게라고 해야죠. 옷 상표, 옷 브랜드를 가지고 있는데 자, 이 점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5월 11일이죠. 상당히 윗꼬리가 달리면서 최고가를 기록을 했지만 음봉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그 이후 다시 추세가 어떻게 될지 궁금하신 분들 많으실 텐데요. 대표님, 신원에 대해서는 어떻게 접근하면 좋을까요? 네, 이 종목은 적정 주가가 4,300원이고요. 이제 보유자는 홀딩하시고 미보유자는 역시 21선 전후에서 전업 단위로 접근하시면 되겠습니다. 잠깐 화면을 보시겠습니다. 이 종목에 대해서는 제가 그때가 13년, 4년이었습니다. 대략 1,200원 정도 전후였을 때 제가 이건 정말 못 얻을 만하다 이렇게 얘기한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이후에 갑자기 날아가더라고요. 근데 왜 그때 사람들이 많이 안 잡았냐면 거래 대금이나 거래 양이 작아서 그래요. 하루 거래량, 거래 대금이 너무 작으니까 안 잡았죠. 근데 그 이후에 급등을 해줬었는데 이 종목은 아직도 갈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신원은 제가 상당히 개인적으로 이제 선호하는 종목인데 이 종목 같은 경우에 보유자는 예를 들어서 왜 홀딩이냐? 여기서 매도 못했는데 지금 여기서 매도할 이유가 없어요. 추세적으로 나쁘지 않고요. 그리고 이게 대북 관련주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전혀 뭐 매도할 이유가 없고요. 만약에 없는 분들은 21선까지 기다리세요. 안 오면 어떻게 한다? 안 잡으면 됩니다. 그래서 일단 그렇게 대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의 테마주였던 신원까지도 말씀해 주셨습니다. 미보유자에 대해서는 조정 시 21선 전후로 전업 단기 전략 세워주셨으니까요. 신원 관심 있으신 분들 잘 대응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의 테마주였습니다. 보령 메디앙스와 신원까지 알아봤고요. 이어서 내일의 전략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화면 통해서 확인하시죠. 네, 내일장 공략 업종과 테마입니다. 먼저 업종을 볼게요. 단기 코스닥에서는 인터넷 업종을 지켜보자. 그리고 중기로 코스닥에서는 금융, 창투사를 보자라고 전략 짜주셨습니다. 자, 이어서 테마도 볼게요. 태양광 장비와 부품 관련주를 좀 보자라고 말씀해 주셨네요. 네, 하루하루 대응하기가 참 중요한 장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내일 단기와 중기로 좀 나눠서 업종을 구별을 해주셨는데 단기적으로는 코스닥에서 인터넷 업종을 꼽아주셨고 그리고 중기로는 금융, 창투사를 꼽아주셨거든요. 테마 또한 어제장 이어서 좀 비슷한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바로 전략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구체적인 설명 부탁드릴게요. 네, 업종 같은 경우에는 이제 코스닥 쪽만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인터넷 같은 경우가 저는 단기적으로 반등할 가능성이 높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기적으로는 코스닥 금융 중에서도 여러 종류가 있거든요. 창투사를 해보자. 왜? 코스닥이 움직이면 갈 수밖에 없거든요. 잠깐 화면을 보시겠습니다. 제가 이제 보여드릴 게 뭐냐면요. 바로 업종 지수입니다. 이게 코스닥 업종 지수거든요. 보세요. 이게 코스닥 인터넷입니다. 지난 2014년 고점 이후로 쫙 내려왔죠. 그리고 이제 반등이 좀 나오려고 하고요.
그 다음에 3대 업종 중에서 두 번째가 디지털 콘텐츠입니다. 디지털 콘텐츠 같은 경우에는 지난 2015년에 고점이었어요. 그러니까 고점 시기가 그나마 좀 상대적으로 1년 빠르죠. 그리고 세 번째가 소프트웨어입니다. 소프트웨어도 2015년 고점이었어요.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인터넷은 어떻게 된다? 2014년 고점이었습니다. 무슨 얘기냐? 고점 찍은 게 더 먼저 기록했던 거. 그러니까 그만큼 어떻습니까? 최고점에서 시간적으로 멀어진 업종이 어떤 거냐? 바로 인터넷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3대 업종 중에서는 제가 볼 때 인터넷 쪽이 확률이 높을 것이다. 이렇게 저는 내다보고 있고요. 테마주 중에서는 신정부에서 이제 대통령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저게 단발성으로 끝날 게 아닙니다. 그리고 사실상 1호 정책이나 다름없는 그런 명령을 내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태양광과 관련된 장비라든가 부품 관련주 여러분들이 눈여겨보실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단기적으로는 코스닥에서 주요 3대 업종 중에서 인터넷 업종이 가장 빠르게 올라올 것으로 예상이 되면서 공략을 해보자는 그런 말씀을 해주셨고요. 테마 관련해서도 태양광 장비와 부품 관련주 지속해서 보자라는 말씀 해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현물, 주식 시장에 대한 그런 전략 짜봤고요. 이어서 파생 전략도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식 선물 시장 전략 화면 통해서 확인할게요. 자, 주식 선물 투자 전략입니다. 자, 추세는 어떤 업종 공략해볼까요? 서비스업을 공략을 해보자라는 말씀이시고요. 이어서 단타론의 코스피에서 화학을 보자라는 말씀이시네요. 네, 주식 선물에 대해서는 추세는 서비스업 그리고 단타론의 화학인데 포지션도 궁금하고요. 바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추세와 단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네, 추세는 매도고요. 이제 코스피에서 서비스 업종이 있는데요. 한 4배 정도 고평가된 종목이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상장된 게임주가 하나 있었죠. 그걸 연상해 보시면 되겠고요. 단타는 이제 코스피에서 화학인데요. 제가 볼 때는 사드 관련돼서 반등 나온 종목군들 눈여겨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서비스업에 대해서는 최근에 많이 고평가된 종목에 대해서 매도 포지션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셨으니까요. 잘 참고해 보시기 바라겠고요. 이어서 선물 옵션 전략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통해서 확인할까요? 네, 화면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선물 옵션 투자 전략인데요. 추세는 여전히 관망입니다. 그리고 자, 다음 전략도 볼게요. 자, 단타는 선물은 신규 추가 매수, 콜옵션은 신규 또한 추가 매수라고 꼽아주셨습니다. 네, 선물 옵션에 대해서는 방향성과 이런 전체적인 상황을 말씀을 드려야 되기 때문에 짧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지만 그 어느 때보다도 이런 방향성이 상당히 중요하잖아요. 선물 옵션에 대해서는요. 어제장은 대표님 말씀 드렸다면 잘 대응하셨을 것 같은데요. 대표님, 파생시장 전략도 설명 부탁드릴게요. 네, 추세는 관망이고요. 단타로는 선물 같은 경우에 만약에 마이너스권이 되면 신규로 매수하시고요. 또 추가하셔도 상관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콜옵션 같은 경우 그대로 따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선물 차트 잠깐 보시겠습니다. 화면을 보시면은요. 어제 저녁에 제가 분명히 그랬습니다. 초반에 혼조세가 나올 것이다. 그럼 매수해라. 그러면 제가 볼 때는 오늘 정말로 제대로 하신 분들은 아무리 높아도 한 이 정도쯤에서 매수했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럼 오늘 종가가 이 라인이니까 어떻습니까? 무조건 평가액이죠. 그래서 제가 앞서서 시황 전망하면서 내일 코스피라든가 코스닥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일단 그대로 하시면 맞을 것 같고요. 어쨌든 지금은 여러분들이 선물에서는 단타하시면 좋을 것 같고 옵션은 콜베팅이 합리적인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내일장의 전략, 이 파생 전략까지 알아봤습니다. 자, 이어서 대표님에게 직접 물어보는 코너죠. 평촌하게 물어봐 시간 빠르게 이어갈게요. 네, 평촌하게 물어봐 시간입니다. 샵 0082번으로 여러분께서 보내주신 문자 대표님이 직접 꼽아서 상담 도와드리는 코너입니다. 자, 먼저 빠르게 첫 번째 종목부터 만나볼게요. 자, 첫 번째 종목은요. 5050님이 보내신 문자입니다. 이분은 대표님 말씀을 아주 기억을 잘하신 것 같아요. 하트를 2개나 넣어주셨어요. 대부 시스터즈를 가지고 계시네요. 매수가 16,000원에 비중 30%, 향후 전망 부탁드립니다라고 문자를 보내주셨습니다. 자, 대부 시스터즈는
오늘 14,900원인데 매수가보다 손실 구간에 있으시고요. 빠르게 전망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이 좋아하시는 하트를 이렇게 문자에 가득 보내주셨네요. 어떻게 보고 계시나요? 네, 적정 주가 대비 상당히 저평가되어 있습니다. 네. 코스닥 종목은 저평가되는 게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리고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이제 14,000원 정도에서 추가를 하세요. 그리고 평균가 대비 손절 10%, 수익 20%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잠깐 화면을 보시겠습니다. 자, 대부 시스터즈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많이 내려왔어요. 그러니까 상장 이후에 계속 내려왔었죠. 계속 내려왔었다가 이 종목은 일단 제가 왜 사라 그러냐, 왜 추가하느냐 이유가 있어요. 아직까지는 하락 추세가 맞죠. 하지만 여기서 점점 어떻게 되고 있죠? 크로스되고 있잖아요. 61선이 돌파하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 갭을 보면요. 여기서는 엄청나게 이렇게 벌어져 있잖아요. 근데 지금 어때요? 굉장히 좁잖아요. 그래서 이 종목은 저평가되어 있는 데다가 현재 매수하셨다 그러면 굳이 이거를 뭐 손절하기보다는 오히려 추가해서 대응하시면 좋은 결과가 나올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대부 시스터즈에 대해서는 지금 손실 구간이 있으신데요. 14,000원 구간에서 추가 매수 후 평단가 낮추신 이후 대응하시는 게 유효하다라는 말씀이십니다. 평균가 낮추신 이후에 손절 10%와 수익에 대해서는 20%에 대한 목표가 설정 도와주셨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문자 빠르게 확인합니다. 8839님이 보내신 문자인데요. 반갑습니다, 대표님. 대한광통신 3,685원에 비중 좀 많이 실으셨는데 60%입니다. 꼭 전만 부탁드립니다라고 문자 보내주셨습니다. 대한광통신에 대해서는 최근에 추세가 아주 좋네요. 하지만 매수가보다는 좀 부족한 부분인데 2,780원에 마감을 했습니다. 빠르게 바로 전략 들어보도록 할게요. 자, 대표님, 대한광통신은 어떻게 보고 계시나요? 네, 이 종목 좀 안타깝습니다. 잠깐 네. 화면을 보시겠습니다. 왜 안타까운지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지금 최근의 추세는 상당히 좋죠. 문제가 뭐냐면은, 매수가 자체가 3,685원입니다. 그러면, 대략 이 가격 라인 자체가 한 이 정도 되거든요. 3,685원이 한 이 정도 되겠죠? 언제 매수한 거냐? 이게 벌써 2010년에 매수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투자하시면 안 되거든요. 왜냐하면 일단 매수 시점이 완전히 잘못됐죠. 예, 이건 제가 시간이 아무리 걸려도 좀 자세히 설명드릴게요. 보시면은요, 여기서 한번 보세요. 왜 잘못됐냐? 자, 추세적으로도 하락 추세죠. 그 다음에 뭐 특별하게 뭐 모멘텀도 없었어요. 기비도 없었고요. 이거를 무작정 잡아가지고 그냥 무조건 홀딩한 거예요. 손절 10% 만약에 원칙만 지켰어도 어떻습니까? 차라리 던지고 다른 걸 잡던가 아니면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몇 년 놓으시다가 뭐 작년이나 재작년에 잡았어도 지금 평가 이기거든요. 그래서 개인 투자자들 중에서는 그런 말하는 분들도 있어요. 우리나라 주식은 뭐 무조건 매수해서 3년만 버티면 번져놓는다. 그것도 아닙니다. 상장 폐지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일단 이거는 3,500원 또는 2,000원에 매도하시길 바라겠고요. 앞으로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안 되고 이렇게 오랜 시간 동안 홀딩하면 어떻게 될까요? 사람이 지쳐요. 주식 투자에서 우리가 인간답게 살라고 하는 거거든요. 돈 많이 벌어서 인간답게 살라고 주식 투자하는 건데 얼마나 고통을 받습니까? 그래서 앞으로는 손절 원칙 꼭 지켜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대한광통신 같은 경우에는 매수가가 정말 2010년으로 거슬러 올라가야 되네요. 2010년 그 이전에도 엄청난 상승세 이후 최근에 정말 주가가 이전 과거의 영광을 못 찾고 있는 것 같은데 아무래도 매수가에 대해서 아쉬운 부분을 잘 추정을 해주셨고요. 또 꼼꼼하게 짚어주셨으니까요. 그것들 잘 참고해서 대응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종목도 빠르게 만나봅니다. 다음 종목은요. 5572님이 보내주신 문자입니다. 한국전력 가지고 계시고 52,000원에 매수하셨고 비중 50%인데 많이 떨어지는데 어떻게 대응할까요? 꼭 진단 부탁드립니다. 라고 문자를 보내주셨습니다. 한국전력 같은 경우에는 뭐 최근에 뭐 저희가 함께 대표님과 함께 많이 분석을 해드렸고 시장에서도 많은 화두가 되는 그런 종목이기도 한데 그렇죠. 많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42,750원인데요. 빠르게 알아보도록 하죠. 자, 대표님, 이분은 정말 좋은 시점에 문자 잘 주신 것 같아요. 어떻게 전략 말씀을 해주실 건가요? 45,000원이나 4만원에서 그냥 매도하시고요. 좀 손해를 봤다고 하더라도 반드시 교체 매매가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사실 한국전력 같은 경우는 제가 추세 매도로 1순위로 생각해서 작년 여름에 베팅을 시켰던 종목이에요. 무려 62,000원대. 그러니까 지금
괜찮죠? 예, 매도하신 분들은 레버리지가 10배라는 걸 감안했을 때.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공공재는 경제가 바빠지면 안 좋습니다. 근데 이번에 또 신정부가 어떤 정부죠? 아무래도 이제 우파보다는 좌파, 보수보다는 진보 쪽에 가까운 정부거든요. 그러면은 여러 가지로 아마 그 걸림돌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전기가스하고 통신은 그런 관점으로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한국전력 지금 뭐 손실 구간이 있으시긴 한데 더 빠지기 전에 일단 손절가가 지켜지는 이내에서가 참 좋은 종목입니다. 한국전력은 45,000원 또는 4만 원 선에서의 매도 후 교체 매매에 대한 의견 주셨으니까요. 꼭 타이밍 잘 보시고 잘 대응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여기서 마지막 문자 빠르게 받아볼게요. 0710님이 보내신 문자고요. 뉴파워 플라즈마를 23,500원에 비중 50% 가지고 계시는데요. 대응 부탁드립니다. 장기로 괜찮을까요? 라고 의견을 물어보셨어요. 지금 뉴파워 플라즈마에 대해서는 22,600원인데 매수가보다도 또 손실 구간이 있으시죠? 바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표님 마지막 문자입니다. 어떻게 상담 도와주실 건가요? 네, 종목은 잘 들어가신 것 같고요. 네. 저평가돼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손절하고 수익 각각 10% 정도로 단기 대응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왜 그러냐면 장기는 가능하면 코스피 종목에서 선별하시는 게 좋고요. 코스닥에서는 장기 매매할 종목이 이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굳이 한다 그러면 이거 말고도 저평가된 종목들이 상당히 많이 있으니까 이거는 그냥 단기가 좋지 않을까. 그리고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언젠가 그게 뭐 아주 멀 것 같지는 않은데 언젠가는 서울경제TV 홈페이지에다가 제가 적정주가 2,000 종목을 계속 올려드릴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검색하시면서 여러분들이 매매하시면 상당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 종목이었죠. 뉴파워 플라즈마에 대해서 종목 선택은 괜찮다. 이 손절가 10%, 수익 10% 단기로 되어가시고 이 장기로는 다른 종목을 좀 선별을 해보라라는 그런 말씀 해주셨습니다. 자, 여기까지 들어보겠고요. 대표님과도 여기서 인사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대표님 오늘 아주 청년과 같이 산뜻한 복장으로 다가오셨는데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오늘도 저희가 1시간 동안 오늘장 정리와 함께 내일장의 대응 그리고 상담까지 도와드렸습니다. 어떠셨나요? 저희가 준비한 소식과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내일 이 시간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1시간 동안 함께해 주신 여러분 오늘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